자, 오늘은 7월 8일이죠. 7월 8일 목요일. 네,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월급 종목이 나오죠. 기다리세요. 네, 월급 종목. 기다려! 이렇게 해야지. 기다려! 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두 종목입니다. 두 개. 네. 하나는 또 저거 하잖아.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추석 먼저 불러볼까요? 네, 황금열쇠님, 재훈대리님, 백양님, 쿨팡님, 부티님, 무다리님, 네, 위켄드님, 황금누리님, 평범한 부자님, 윤지우님, 리차드 길님, 멀리부자님, 하늘지기님, 포비님, 삼봉님, 풍성한 가을님, 장유포비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최키님, 별빛님 반갑습니다. 위켄드님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자,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JM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날님, 복대진님, 그리고 형주님 반갑습니다. 맑은 하늘님, 별콩님, 벨라님, 체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송혜님, 재봉? 네. 어서 오세요. 네, 빨강 루시님, 네, 글 쓰는 사이에 12번째로 밀린 빨강 루시님 어서 오세요. 네, 억만 번 눌러봤자 좋아요는 한 번만 카운팅 됩니다. 난 행복합니다님 어서 오시고요. 빨봉가자님, 최종근님 반갑습니다. 써니쌤님, 찐마이님, 전영수님 힘들었어요? 괜찮아.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행복만땅님, 그린애플님, 풍림부자님, 그리고 전영수님, 네, 기본으로 눌러주셨고요. 윤꽃님이님, 오, 좋으시다. 네, 이런 이름 실명인가요? 꽃님이. 이름이 있었어, 진짜로. 꽃님이.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금잔디. 그러고 보니까 금잔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따라라라랄랄라. 네, 그러네. 금잔디라는 애도 있었어. 푸르미, 뭐 그런 애들. 네, 근데, 이 한글 이름이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나이가 들고 나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푸르미, 예, 뭐 최푸르미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푸르미 할아버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지. 그 한글 이름을 많이 개명들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난 괜찮은데. 네. 내가 부름이요. 네, 그래서, 네, 김흐름님, 이종만님, 부자성님 어서 오시고요. 잘하셨어요. 간물두님, 조이님, 빨강망두님 반갑습니다. 상투시형님은 계좌가 반토막 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되죠. 아빠짱님 어서 오시고요. 임선영님, 킬러님, 코스모스님, 행복한 공간님, 김혜숙님, 오해피데이님, 진숙자님, 류준영님. 네, 그리고 네, 스티븐 킴님, 그리고 잭슨 케빈님, 양불의 사탕님, 하하하하님, 좋아요. 하하하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네, 하하하하 이거 안 돼요. 상상상상으로 바꾸세요. 하하하니까 조금 그렇잖아. 그죠? 필명 하하하하 안 될 것 같아요. 상상상상으로 바꾸십시오. 수기님, 써니빠더님 월급 종목 받으러 오셨대. 나는 네, 어디 사채 받으러 오신 줄 알았어.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네, 월급 종목은 드려야지. 네. 황미미님, 그리고 최강우통님, 조기쁨님, 어서오세요. 기쁨이, 네, 기쁨도 이름이신가요? 네, 잘하셨어요. 네. 박건태님, 슈퍼버피님, 나이스데이님, 김기만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유연한 리치님, 양윤성님, 까부지 말고 빨리 추석 불러야겠다. 서남수님, 강혜숙님, 생크림 호호님, 그리고 그라가스님, 김기만님 제가 이름 안 불러드렸나요? 네, 김기만님, 네, 반갑습니다. 연아린님, 문지원님, 그리고 MJGFRTYU님, 오, 필승 코리아, 네, 반가워요. 네, 각시풀님, 그리고 김엠비님, 반갑습니다. 장유포비님, 충실장님, 행복지수 만땅님, 치토스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출석은 부를 거고요. 와, 순식간에 한 200분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네, 귀찮크로님도 어서 오세요. 자, 뭐 일단 조금 더 와야 돼요. 왜냐면 조금 아니지 뭐 그냥 시작하면서 말하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시간 끌고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시간 끌고 그러면은 또 열받죠. 그래서 자, 방송 초반에 자세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 중반 한 40분쯤 돼서 제가 제목 이름만, 네, 종목 이름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방송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냥 말만 해드릴게요. 말만. 네, 그렇게요. 그래서 초반 시작하면서 월급 종목 2개, 그 다음에 40분경에 네, 이름만 또 말씀드리고 보채지 마요. 그러니까 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다니는데 우리 사주 배정받았다는데 청약해야 될까요? 인턴인데 이것만 답변하고 할게요. 네, 우리 사주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님 어서 오세요. 우리 사주, 우리 거라는 얘기, 우리 거. 네,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요. 자, 근데 우리 사주는 보통 싸게 줘요. 네, 싸게 줍니다. 보통은 싸게 팔아요. 상장하기 전에 주는 거겠지. 그래서 보통은 싸게 줍니다. 싸게 주기 때문에 받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문제는 보호예수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사주는 거의 대부분 보호예수 1년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못 팔아. 요거를 잘 체크해 보세요. 싸게 산다고 장땡이 아니라 싸게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 곤란해요. 예전에 그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4,000원에 우리 사주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 상장해가지고 그게 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보호예수 걸리니까 못 파는 거야. 근데 이게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2,000원만까지 빠졌어. 결국 손해보고 다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뭐 그럴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이 우리 사주는 받고 넘어가더라.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턴도 줘요? 뭐 배당이 많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네, 글쎄요. 뭐 준다 그러면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그 정도 합니다. 우리 사주는 주면 대부분 받아 먹는 게 정석이죠. 근데 예전에 하이닉스처럼 국민주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카카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그 우리 사주 이런 거 받아가지고 힘들었죠. 그 다음에 동철이 요즘에 OCI 옛날에 동양제철화 그것도 우리 사주로 힘들었지. 네, 결국에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뭐 수익이 나긴 했었습니다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호예수가 걸리면 좀 피곤해요. 팔고 싶은데 못 파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만 조금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턴이시면 아마 배당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네, 많아봤자 한 500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 그냥 네, 좀 경험이다 생각하고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뭐 500만원 정도야 뭐 그잖아요. 네, 우리 단풍이 간식도 500만원 하더라. 요즘에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감사하자님, 소년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주엄맘님 늦게 오셨어요. 샷다 옆으로. 네, 한일치님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주는 보호예수의 그 기간을 잘 보고 하세요. 1년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해요. 네, 해볼만 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턴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퇴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우리 사주 주면 땡큐지 뭐 그잖아요. 싸게 줘요, 싸게. 근데 비싸게 줬다, 비싸게 판다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뻥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주를 안 사면 회사에서 약간 또 눈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주 안 사냐? 네, 애사심이 없구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네, 정직원으로 계속 가실 거면 우리 사주 좀 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별빛철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샷다 옆으로 가세요. 네, 시모나님 반갑습니다. 샷다 옆으로 오늘 샷다 맞네. 네, 천정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자, HM우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추석 그만 부르고요. 종목들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유로 회원이신 분들은 아침에 문자로 받으셨을 거예요. 장이 빠지기 전에 문자로 받아서 이거 월급 종목 오늘 엄청 싸게 사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많이 안 빠졌어. 첫 번째가 뭐냐면 삼성 SDS.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1.87% 빠졌어요. 기분 좀 나쁠 수 있겠는데 괜찮아요. 자, 삼성 SDS는 일단 클라우드 기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7월 27일로 잠정 실적 예정이 되어 있는데 행복한 공간님이 다 드세요.
네. 잠정 실적이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인데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낮습니다. 오히려 낮고 지금 이 삼성 SDS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배당, 네, 배당, 그 다음에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에요. 네, 바닥인데 중요한 건 항상 뭐라 그랬죠?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는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은 사야지. 네, 장이 빠지든 뭐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지 간에 일단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신혼이야. 밤이 됐어. 근데 밖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와.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가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뭐 할 건 해야지. 번쩍번쩍 하면서 막.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른들 보는 영화도 보면은 네. 번개가 번쩍 하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뒷머리만 나오지. 옛날 영화들은 뒷머리만 나오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고 막 잠깐씩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화면 바뀌면 아침에 새가 울고 해가 쨍 뜨면서 네. 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그러지. 뭐 할 건 해야지. 장이 빠져도 살 건 사야 돼요. 아시죠? 장이 빠져도 살 건 사야 돼요. 왜? 밑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들어도 돼. 이 정도는 지금 15 뭐 그 정도 뭐 몰라도 되지 뭐. 할 거 한다는데 뭐. 그렇잖아. 번개가 치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병원에 남자가 입원을 했어. 팔다리가 부러진 거야.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그 옆에서 열심히 간호를 한 거지. 근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네?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 야,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할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시장의 어떤 폭격이나 시장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 많이 안 받아요. 그게 또 핵심 아니겠어요? 네. 오늘 시장 뭐 한 2% 빠졌고요. 오늘 저기 코스닥 한번 봐봐요. 코스닥 한번 봐봐. 요게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 또 빠질 수 있어요. 빠지라면 빠지라 이거야. 왜? 왜요? 뭐 때문에? 어째서? 네가 여기까지 빠지면 바닥 아니겠냐, 저점 아니겠냐 이 얘기죠. 저는 교통사고 입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천둥 번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네, 일찍 껌껌해지면 뭐 할게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영화 봐야죠. 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여기가 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주가가 내일까지 빠지면 일단 기술적 반등 준비하셔야지 돼요. 네,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만큼 빠지더라도 생각해봐요. 보통 시장이 1.2% 빠졌잖아요. 그럼 곱하기 2에서 3 정도 하라고 그러죠. 네. 내 종목 오늘 얼마큼 빠지면 정상이냐? 곱하기 2에서 3 정도 하세요. 1.2 곱하기 2는 2.4.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3.6 맞죠? 2.4 3.6 그러니까 보통 4% 정도 마이너스 4% 안쪽에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 오늘 잘했어. 선방했어. 근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빠졌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지.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는데도 내 주식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어? 네? 시장이 빠졌는데도 내 주식은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요. 전문용어 5글자. 아시는 분? 야, 좀 전문용어라 좀 어려운가? 도둑놈 심보잖아.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 아시겠어요? 도둑놈 심보예요. 장이 내려가는데 주식이 왜 올라가요? 주식이 내려가니까 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서워요. 힘들어요. 네, 그동안 올라온 건 어떡하고? 그냥 올라온 건 어떡하고요? 올라갈 때는 그냥 날로 막 드셨나? 네, 회 쳐서?
올라갈 때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조금 반납해 줘야지. 조금 내려가 줘야죠.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둥구스름 해가지고 밑으로 빠져서 뒤질 것 같아.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네? 이렇게 생겨요. 이럴 때는 뭔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오른 것도 없고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다가 좀 내려온 건데 뭐 당연한 거죠. 올라가야지. 그죠? 근데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아, 따님이랑 같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애들 잘 몰라. 네. 조금이니까 괜찮습니다.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네,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시고 네, 내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더 싸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오늘 저녁에 받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빠지면서 시작하겠죠. 지금 뭐 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단은 미국 증시도 한 대 쳐맞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쿠 미국 증시 또 빠졌네? 성투다 시황을 들어보자. 아, 오늘도 빠질 것 같아요. 주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침부터 쿵 떨어져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저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 바닥이면 어디까지 빠지겠느냐. 네가 과연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 6% 막 이렇게 빠지겠느냐. 아,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지지선이 가까운 자리에 딱 놓여 있습니다. 18만원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18만원. 그러면 4천원 좀 싸게 사면 되겠네요. 요렇게. 나 여기서 사서 물렸어. 19만원에 물렸어. 괜찮아요. 만원 빠진 거 가지고 뭘 그럽니까? 그죠? 네. 괜찮아요. 월급 종목은 원래 물리면서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사도 괜찮아. 물렸으면 되지 뭐.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종목은요, 1월 달에 빠방 하고 뛰어 올랐어요. 뭐 때문에 올랐을까, 이때? 삼성 때문이죠. 네, 삼성 뭐 그 상속세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올랐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별볼 없이 쭉쭉쭉쭉 흘러내리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모였어. 해쳐 모여.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도 없이 슬금슬금 시름 앓다가 사람 같으면 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시름 앓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이 주식은 개 같은 주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즈음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대형주예요? 14조밖에 안 되는데 14조 정도면 사실 뭐 대형주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 사시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형주? 떨어지는 대형주. 네, 떨어지는 대형주. 주식이라는 게요, 대형주라고 해서 다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편을 가르면 안 돼. 네, 북한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라고 다 나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나쁜 거지, 김여정이가 나쁜 거지, 뭐 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딱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였었단 말이에요. 대형주였죠. 근데 이건 어때요? 추세가 우상향이니까 어떻게 말했지?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아요. 대형주 아닙니까? 대형주예요. 대형주인데 사도 괜찮은 거는 사도 돼요. 그것을 잘 생각해 내셔야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사지 마시라고. 네. 삼성전자를 구매해서 지금 물려 계시는 수백만, 수천만의 주식 투자인들에게 욕을 먹을까 그러면서 사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욕 먹는 것도 괜찮아요. 오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 먹어도 괜찮아요. 정정당당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어? 삼성전자로? 근데 이런 것들은 딱 보시면 아시죠?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 이거 아니야. 올라가고 있어? 그럼 대형주지만 좀 사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거, 뭐 LG전자도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지 마요. 그냥 뭐 이런 거 사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SDS는 어떻게 됐어요? 뭐 오른 게 없어. 그렇잖아요. 뭐 올랐어야지 뭐 조정을 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디가 올라갔어야지 뭐 그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은 되게 간단한 게요. 많이 오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차익 실현. 나 이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르지가 않았어. 그럼 얘들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동안 계속 물리기만 했어. 아, 띵 받네. 아, 열 받네. 요즘에 뭐라 그러지? 킹 받네 그러죠? 킹 받네. 아, 킹 받아. 네, 요즘 신세대 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쌉. 킹. 이런 거. 킹 받네. 그냥 킹 받네. 잘 배워주세요. 이런 거 애들한테 써먹어야 돼. 네. 아, 킹 받네. 물려있으면 엄청 킹 받을 거 아니에요. 얘들 엄청나게 샀는데 와장창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아,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걸까요? 아니겠지. 얘들 무슨 생각했어? 아, 나 왕창 물렸는데 이거 이대로 못 나가. 이대로 못 나가. 얘네들 지금 어떻게 했어? 여기서부터 사들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와장창 샀는데 평단가가 쭉 올라갔겠죠. 아마 요 정도 20만원 위쪽에 평단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지금 물려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못 뺍니다. 공매도 안 나옵니다. 네,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 종목은 공매도에서도 안전빵이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좋을 거고요. 클라우드 뭐 등등등 뭐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니 뭐 해가지고 뭐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지금 삼성 그 뭐라고 해야 돼? 상속세 관련한 부분들이 5년 정도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오를 거예요. 언제부터? 네, 연말 시점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겠죠. 배당도 잘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 있을 때 매수해 놓고 눈 감고 매수하시면 돼요. 아, 내렸구나. 오케이, 내가 좀 사줄게. 불쌍하니까 봐주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요, 바로 잡지 마시고 한 10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수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한 12시 반이나 1시 정도에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매수할 생각인데 저는 꼭 사요. 아무리 빠지더라도, 네, 아무리 빠지더라도 매수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사업적인 영역 부분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요. 네. 지금 위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몇 년째 물렸어요. 근데 물량이 다 못 나갔어요. 손절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손절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네, 지금 얘네들이 그냥 요 상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두 번째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그 부분, 네, 상속세 관련된 부분에서 얘네가 네, 배당을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꼭 굳이 엮는다라면 클라우드 사업 쪽 그런 쪽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정말 뭐라 그럴까 청정 지역이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대형주기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느리게 갈 수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이죠. 망할 염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적 성장성도 이번에 27일이죠. 잠정 실적 나오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또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KT 이야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KTIS예요. 두 번째. KTIS. 이거는 뭐 이것도 차트 보시면 그냥 대충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올랐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점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좀 올랐다가 내려왔네. 오늘 많이 올랐었어요. 3.9%는 올랐는데 장중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월 평단가를 좀 계산해 봤죠. 작년 10월경부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매수하기 시작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기관은 한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면은 평단가가 지금 내가 보니까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원이요. 네. 3,000원 정도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먹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먹은 게 없어요. 수급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데 먹은 게 없어요. 그리고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엔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이 굉장히 귀합니다. 네. 이런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들쭉날쭉 하지만 추세를 잘 지켜서 간다면 걱정할 것도 없겠죠. 네, 추세 하단부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3,150원 3,150원이요. 요 정도면은 아마 매수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시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안 내리면 그냥 사는 거고요. 내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얘는 배당이 좋아요. 배당이 한 4%좀 나옵니다. 8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800원인가? 네. 하여튼 배당이 4%좀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배당주를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월급 종목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본다 치면 네 배당 시즌이 겹치겠죠? 지금 7월이잖아요. 8, 9, 10, 11, 12 6개월이네. 네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4% 정도 배당이면 대박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지금 가격 대비 이게 800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 80원이라고요? 800원이 아니고? 아, 내가 그렇게 80 숫자에 약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배당은 자세히 봐드릴게요. 80원. 네. 80원. 네. 그 80원을, 네. 80원을 지금 얼마예요? 3,220원이요. 네. 는 이러면은 2.4% 좀 되나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2.4%. 2.5% 좀 배당 나오네요. 네. 작년 기준으로 조금 많이 받은 거네. 네. 지금 2.5% 정도 된다 이거죠. 배당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네. 실적이 좋으면 되겠죠. 2.5% 배당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데? 내가 근데, 네, 8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을요, 800원 준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계산을 왜 4%로 했지? 이것도 진짜, 이거는, 미스테리하다. 네. 배당 800원이면 이거 상당한 건데, 네, 3,000원짜리가.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4%구나? 이렇게 생각을 왜 했지? 38에 24. 48에 32. 48에 32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했나,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니깐요. 네. 아무튼요. 2.5% 네 일단 배당입니다. 뭐 배당이 조금 확대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80원 90원 이렇게 배당을 줬던 걸로 봐서는 2.5%대가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 정도 배당만 받아도 사실은 많이 달려들어요. 은행 이자의 2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려들 텐데 뭐 연말로 갈수록 괜찮아지겠죠. 더 물론 주가가 옆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월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월봉에서 이제 막 올라온 병아리 같은 놈이야. 네. 신생아 같은 놈이죠. 아싸라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에요.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그럼 얘의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까지는 무조건 본다고 그랬죠. 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4,500원대, 5,000원 정도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생각하고 가도 되겠죠.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원이면 20% 배당이에요? 나 왜 사라 그랬지? 근데 계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네,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뭐, 계산이 틀리면 그냥 틀린가 보다. 네, 저놈이 또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KTIS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영위하는 사업들이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이제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얘가 지금 영위하는 사업을 보게 되시면 쭉쭉쭉쭉쭉 올려서요. 네. 기가 인터넷, 네. IPTV, 인공지능 TV 기가 진위,
뭐 등등등이죠. KT랑 연결된 부분에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앞으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다 정책적이잖아요. 5G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국한적이겠죠.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국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활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IS 하고요. 삼성 SDS 월급 종목입니다. 월급 종목은 여러분들이 안 사도 되고요. 사도 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내일 오후 12시 12시 30분 경에 딱 예상을 해드려야 되겠다. 12시 30분 경에 제가 이 주식들을 매수를 하겠습니다. 삼성 SDS와 KTIS 두 종목을 매수합니다. 저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참고하시고 월급 종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당장 수익 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수익 나는 수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미쳐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막 흥분해 갖고 사지 마시고요. 다 떨어지는 거 보고 천천히 한 10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아침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10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저점을 잡아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종목입니다. 장이 그지 같으니까 뭐 장이 그지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를 해서 조금 더 싸게 사시면 되겠어요. 두 개입니다. SDS와 KTIS 두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일단 종목 설명을 딱 듣고서 보면은 뭐 이런 종목을 추천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을 추천해요. 네, 추천한다기보다도 그냥 그런 종목 사요. 네, 잘 그냥 에이씨 뭐야 막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종목 사놔야지 나중에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미쳐가지고요 장이 상승해서 출발했다 그러면 조금 늦지막히 사세요. 네, 근데 아침부터 이제 마저 이렇게 쿡쿡 떨어져가지고 근데 내일은 떨어져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개판이거든요. 네, 시장 개판입니다.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내일은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왜 빠졌는지 궁금하죠. 네,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시장 왜 떨어졌을까? 뭔 낚시? 낚시 같은 거 안 하는데. 자, 왜 떨어진 거야 오늘 시장? 왜 떨어졌지? 근데 오늘도 들 떨어졌어요. 이 자식들 들 떨어졌어. 들 떨어져서 막 연급다 그러고 있어 지금. 들 떨어졌어요. 연급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죠. 오늘 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떨어진 이유를 뭐 델타 바이러스니 뭐 이제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4단계 뭐 검토니 뭐 아니면 뭐니 이렇게 갖다 붙이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많이 올랐잖아요. 뭘 빵빵 창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더워가지고. 네.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만기일 영향은 그다지 네,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6월도 아니고 7월이잖아요. 그래서 만기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히 가둬 먹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 매도가 왜 나왔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매도가 왜 나왔을까? 요놈들도 뭔가를 팔고 싶었겠죠. 올랐으면 수익을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익 실현 또 들어가는 거죠. 차익 실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봐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짜잔 짠 짜잔 짠 빰. 자, 수급을 봐봐요. 오늘 5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5천억. 네.
오, 행복한 공간님 슈퍼 슈퍼 채팅 채팅 고맙습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월급 채팅으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번 부자 달도 되세요. 월급 종목 네.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 저도 부자가 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저는 어쨌든 후행 매매 해드릴 거니까. 네. 자, 외국인들이 지금 10시 넘어서면서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한 2,000원 팔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점심 먹고 오더니, 뭐야, 아직도 안 팔렸어? 더 팔아! 더 팔아! 그래가지고, 네, 5,000원. 5,000원. 근데, 기관이 받아줬으면 괜찮아요. 아침에는 받아줬어요. 여기까지는. 니네 이만큼 팔았어?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래서 금융투자가 받아줬거든요. 연기금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들 다 갖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둘 다 합쳐가지고 1조가 넘게 팔렸잖아요. 1조가 넘게 팔리면 시장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강루시님 슈퍼 빠질 채팅 수밖에 2,000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강루시님 슈퍼 채팅 고맙습니다. 슈퍼 차팅. 네. 이거는 좀 혀 좀 꽈줘야 돼. 네, 고마워요. 매도가 나온 이유는 사실 아무 이유 없어요. 지들이 팔고 싶었던 거지. 네. 그리고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동안. 왜? 증시가 신고가 아닙니까?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그래서 제가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게 지금 그 RSI 지표가 안 보이지만 요때와 비슷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세요. 요때와 비슷하잖아. 어떻게 됐어요? 홍이연마님 슈퍼 계속 채팅 올라가지 감사합니다.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 뭐가 걸려요? 콩여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심장이 고마워요. 계속 올라오면 뭐가 걸려요? 과매수. 과매수는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더라, 몰리더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우와, 올라가는구나. 우와, 올라가는구나. 네. 과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하겠죠.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팔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죠?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매수예요. 과매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올라갔다가 당장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당장 떨어지지 않겠죠. 과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 시황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이 지금 과매수 국면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더 오르겠군요. 그런데 옆으로 서면서 떨어지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게 시황이었잖아. 시황 안 보시죠? 네, 시황도 한번 봐봐요. 재밌어. 시황은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봐놓으시면 아, 시장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대비 같은 거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떨어진 부분들은 요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유를 찾자 그러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지금 뭐 공모주 나오니까 뭐 예수금이 뭐 그쪽으로 옮겨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네, 말 그대로 아니 뭐 그냥 뭐 그 바이러스 창고를 하는데 귀찮아서 못 사겠다, 열받는다, 안 되겠다. 왜? 뭐 때문에요? 이게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백신을 많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즉 접종률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걸고 있습니다. 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그런 국가들은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에이 그럴 거면 상대적으로 빠르고 백신 접종 높고 경기도 좋아지는 선진국 쪽에 사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이런 국가로 가게 되면 접종률 떨어지죠. 감염률 올라가죠. 우리나라 접종률 지금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꺼려지는데 경기 성장률이 좀 더 둔화되겠는데, 이게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막 늘어나게 되면 성장이 또 둔화되겠는데, 왜? 이게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거리두기가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거리두기가 풀려야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그게 막혔잖아요. 또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또 침체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이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문제는요,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 이런 이슈들, 이유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종목 분석은 안 해드립니다. 네, 처음 오셨나요? 종목 진단은 안 해드립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법인 거 아시죠? 네, 저는 법을 준수하잖아요. 벌써 딱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준법 소년인 것 같지 않아? 제가 딱 하나 법을 어기는 것은 빨간불에 건너는 것밖에 없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요즘에 빨간색이 좋아져. 그래서 경찰 잠시면 큰일 나지만 네, 빨간불에 건너는 거 그거밖에 없어. 요즘에 빨간색이 좋아진다고? 최강우동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일 발표 예정이래요. 25일까지. 수도권은 와, 그러면 4단계네요. 네. 근데 금융권 찌라시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네. 금융권 찌라시는 일단 발표가 나와봐야지 알지 않을까? 네, 생각되긴 하는데. 길 가다가 침 뱉어도 경범죄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냥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를 보게 되면 많이 묻다 아이가 먹었으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먹었으면 싸야지. 그게 계속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변비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네. 변비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계속 나와서 빵 터져 죽겠죠. 먹으면 나올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야. 그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면 어느 정도는 또 팔고 다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HM우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요거 뭐야? 별빛이 나오네 눈에서. 네,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나 팔아먹었나. 진짜 한국 시장을 완전히 패대기 쳐서 끝장을 내려는 것인가 한번 봅시다.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일별 현황 외국인들 거래소 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장 전체 보면 되겠군요. 뭐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아요. 물론 매도가 더 우세하긴 해요. 네, 매도가 우세하긴 한데 그렇게 뭐 심각할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1800억, 1700억 뭐 그동안 사들인 것도 있는데 오늘 이 정도 나와서 뭐 그렇게 네, 이해되세요? 매도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거래소 코스닥 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매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막 몇 조씩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얘들 뭐 몇천억 가지고 이게 뭐 시장을 뭐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래봬도 시총이 제법 커요. 네,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시총,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얼마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2000조쯤 되나요? 이거 봐봐. 야, 좀 내렸네, 오늘. 네, 1978조 원입니다. 코스피만, 네, 코스피 200이구나. 거래소 전체를 봐야지. 2300조. 맞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2342조예요. 거래소만. 그 다음에요. 코스닥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420조. 둘이 합쳐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 그럼 뭐? 많죠? 네. 3000조는 좀 안 되지만 좀 많잖아. 2800조? 쯤? 네. 2800조쯤? 네. 그쯤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몇천억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 2800조 꿈쩍하겠냐 이거지. 또 한 종목에만 갖다 쏟아부은 것도 아니고 나눠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괜찮아.
괜찮다고. 한국 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네, 망하지 않아. 괜찮아요. 근데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 네, 차트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 아, 그지 같잖아. 그죠? 그지 같아요. 이때는 삼성전자 팔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팔으라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조금씩은 듣고 있죠. 대신에 더 많이 듣는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요? 네. 그 대답은 이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도 기다리세요. 왜요?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문자로 보내드린 게 오늘은 매수하지 말고 대기하세요. 내일도 빠져요. 내일도 빠져요. 내일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틀린 거지 뭐.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매수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주식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가장 원초적, 가장 기본으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으로. 뭐?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일념 아니겠어요? 물론 사면 맨날 물리지만 저도 맨날 물려요. 네, 맨날 물려요. 그래서 야 너는 주식 잘하냐? 그러면 아 나는 네 물려요. 넌 사면 올라가냐? 아 나는 물려요.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저는 항상 물립니다. 물리지만 저는 끈덕지게 끌고 가서 아직은 실패한 경험은 없어요. 돈은 벌었어. 네, 돈은 벌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물리고 뭐 오늘 내일 물리고 막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과잖아, 결과. 그렇잖아요. 결과지 뭐. 이거 뭐 연애하다가 중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결혼에만 꼴이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주먹질은 하면 안 되지. 주먹질은 이게 여자도 남자 때리면 안 된다. 네, 진짜로. 여자들도 남자 때리지 마시고 남자는 특히 여자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먹질보다는 그렇고 그냥 말싸움 같은 경우는 되겠지. 네, 서로 말싸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삐지고 안 만나고 뭐 헤어져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결혼이잖아.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뭐. 꼴이 나면 되는 거죠. 정답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내가 사서 물렸어? 헤헤, 괜찮아요. 그냥 바보가 되세요. 물렸어?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정답은 뭐예요? 수익인데. 나 먹고 팔 건데 안 팔면 되잖아요. 내가 안 판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게요?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빌려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야, 금리가 엄청 낮대. 돈 좀 빌려줘봐.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죠. 신용 쓰신 분들. 응? 이거 안 돼. 빌려서 하면. 왜냐면 단기 변동성에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빌리면 무조건 레버리지잖아요. 네. 근데 내 돈 가지고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 내가 내 돈 갖고 샀다 이거야.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작년 여름에 롱패딩을 샀다니까? 롱패딩을. 여름에 그 삼복더위에 롱패딩을 왜 삽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샀는데 누가 뭐라 그럴게요? 겨울에 입으려고 샀다. 겨울에 입었어. 따뜻하던데요. 그렇잖아. 그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 돈 가지고 물려 있으면 돼요. 언젠간 쓰게 돼요. 언젠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와장창 물렸거나 아니면 이 주식이 희망이 없다거나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라거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염없이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꺼번에 다 팔기 싫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7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매도하라고 하기도 이제 입이 아파. 이제는 뭐 매도라는 것 자체도 내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매도하라고 그래도 안 들릴 거예요. 나 안 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면 매도 안 할 거라면 사지라도 마세요. 네. 꼭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와장창 비중 이만큼 해가지고 주식 다 팔아서 몰빵 쳐놨더니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그냥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사지 마. 그러면 돼요. 차라리 올라가고 있는 주식 사세요. 많이 오른 거 말고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이제 플러스가 좀 나오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럼 그냥 그때 사세요. 그럴 때 사세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보지 마시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유 뭐
뭐 애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네. 대가리 조금 내밀었네. 그럼 그때 사세요. 보면은 그냥 싸게 사겠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바닥 아니야. 그리고 점쟁이들 너무 많아. 점쟁이들. 와, 점쟁이들 그냥 막 바닥이래. 바닥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저점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자처하고 나서면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있어. 네. 항상 이놈들이 뭐라 그런다고?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확 넘겨주잖아요. 수급 살아나기 전까지 절대 안 됩니다. 네. 만원 감사합니다. 행운나무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얘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제임스랑 토마스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영어 못해도 괜찮아.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은 알 수 있잖아요. 많이 묻잖아. 많이 묻잖아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지. 많이 묻잖아요. 떨어지겠지. 꼭 이럴 때 되면은 사람들 북적북적해요. 게시판 시끄럽죠? 이제는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네, 매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많이 팔고 찔끔 사는겨. 그러면 야 외국인들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이죠. 많이 사면 그때 사. 많이 사면 연속적으로 좀 며칠 좀 많이 사면 이 새끼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얘네들 올라갈 때 봐봐요. 이럴 때는 왕창 계속 사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사지 아무도. 왜? 그냥 올라가는 게 시원찮으니까. 꼭 물려야지 사요. 물려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계속 조정입니다. 하이닉스는요. 계속 조정이에요. 하이닉스로 다를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점 찍고 시끄러웠던 것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뀌잖아요. 많이 들어와야 돼.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찐제이원님 5,000원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 사라고 난리예요. 네.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네. 토론방 이런 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내가 뭐 토론방을 욕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은, 네, 토론방에 딱 가시면은요, 굉장한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똑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실력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여기다가, 여기가 육개장 잘하는 집입니까? 이런 거나 글씨 쓰지. 네. 헬게이트 열리는 거야. 토론방에서 시끄럽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시끄러운 종목은 거의 대부분 못 가요. 네. 유럽 증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빠지는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빠져서 미국 증시가 빠져서 네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져서 아시겠어요? 자,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땐 사지 마세요. 하락할 때 사지 마세요. 장 빠질 때 사지 마세요. 장 빠질 때 사면 그게 꼭 저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도 잘 몰라.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상 일기를 거기 토론방에다 적더라고. 일기를. 야, 일기를 왜 거기다 적지? 희한하지? 일기는 일기장에 적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더라고. 막 그러면서 계산을 막 자기 혼자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표 주가가 얼마고 뭐 이래서 가야 된다. 다음날 떨어지지 뭐. 네. 주식은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빠지는 거고 내렸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내렸어? 아직 안 내렸죠?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언젠가 조정을 받겠다. 마음의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구나.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이라도 한 번도 안 싸울 일이 있나? 응? 한 번도 안 싸울 일이 있어요? 어떤 커플은 닭다리 먹었다고 싸우대? 네. 닭다리 왜 네가 2개 다 먹었어?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헤어지듯. 진짜 별 거지 같은 이유가 다 있어. 네.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계속 좋을 수는 없고요. 지금은 단타로 가야 되는지 장타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먹은 게 없는 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먹은 게 없는 거지 쟤네들은 많이 먹었겠죠. 어? 그렇잖아요. 먹은 놈들이 있으니까 팔아먹지 않겠어요? 왜요? 아, 나도 샤워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보 빨리 나와, 나도 씻어야 돼. 네. 그런 거지 뭐. 그 뭐 다른 마음의 준비 아니죠? 네. 나도 씻어야 되는데 땀 났는데 지금. 난 덥단 말이야. 네. 그런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우리는? 네. 시장에 대한 잡음, 뭐 공포 이런 것들은요, 항상 상대적인 거죠. 내가 오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도 많이 내렸어요. 제가 가진 주식도 많이 내렸어요. 네. 최고로 많이 내린 거 한 4%쯤 내렸겠지? 네. 그 다음에 뭐 2%짜리도 있고 1%. 오늘도 계좌가 좀 내려갔을까? 계좌 마이너스 한 2%좀 나왔을라나? 그죠?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올라간 것도 있긴 있더라. 플러스가 조금 있어. 조금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마이너스 나올 거라고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마이너스 한 2%좀 나왔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나왔을라나? 네.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뭐 빠졌다 이거야. 오케이.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시장이 1% 넘게 빠졌는데 내 주식이라고 뭐 어떻게 뭐 용가의 통뼈야? 나도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내리잖아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 그럼 조정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플러스 나셨어요? 좋으시겠네. 네. 사람이 진입하는 시기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섭리에 따라서 수익이 날 테고, 여기는 조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상승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하락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이때 사나 전부 다 신고가는 맞봤잖아요. 응? 주식은 그런 겁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샀는데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추세를 먼저 그어요. 선만 그으면 돼요. 선만 그으면 됩니다. 뭐 주식 강의 뭐 어디서 보니까 요즘엔 뭐 사고 난 강의 있더만요. 뭐 330만 원짜리 뭐 강의를 들었는데 들은 것도 없다. 뭐 아는 것도 없다. 막 그러면서 그 폰지 사기라며. 네. 그래가지고 뭐 100억 얼마를 또 해먹었다. 뭐 그런 얘기 있더만. 네. 그런 걸 단타방이 그렇게 좀 그런가 봐요. 단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이렇게 막 그렇게 자극적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사실 단타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없진 않아. 근데 그게 여러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단타를 해봤지만 상당히 피곤해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적인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얻어맞고 시작하게 되거나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매수를 했어? 주가가 올라가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그냥 막 근데 수익이 났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돈을 버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이렇게 돈을 벌려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이것도 문제고요. 사자마자 주가가 빠져도 문제야. 이게 뭐냐면 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애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본 생기죠. 근데 결국에는 뭐야?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열심히 내가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내 가정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또는 뭐 집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네,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우리 가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다 해결해 주잖아. 처음에는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마음의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의 준비 하셔야죠. 아, 주식하면 물릴 수도 있다. 100%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오늘 내가 물렸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물렸어. 그거는 시기가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주식 시장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쨌든 왕창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네 왕창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잘 버티겠느냐 이거거든요. 잘 버티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주식은 되게 간단한 게요. 시장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겠지만 종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오른 주식은 무조건 내리막길을 걸을 때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릴 때 물리더라도 아직 안 오른 걸 사자고 하는 거죠. 조금만 오른 걸 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떨어질 테니까. 운이 좋으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 100조쯤 있어요. 100조. 그리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내가 주식을 A라는 성투치킨을 샀어. 성투치킨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기가 막힌 주식이지. 분석해보니까 그냥 아람코 저리 가라야 세계에서 제일 큰 통닭집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주식을 딱 샀는데 어쩌? 이 주식이 안 가네? 안 가네? 올라? 조금 지나니까 주식이 한 마이너스 10% 떨어졌네?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100조쯤 가지고 여기다 투자했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식을 생각해서 샀어. 근데 어라 주가가 떨어졌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안 먹고는 안 판다지. 아시겠어요? 나는 안 먹고는 안 판다. 이게 세력의 생각입니다. 왜? 내 주식을 사줄 누가 있어요? 전문 용어.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 주식을 사줄 누가 있다고요? 호구님이 있잖아요. 네. 미국장 쳐다보지 말어. 그거 뭐 보고 있으면 뭐 할게요. 그거 계속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냥 주가 떨어지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 더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어떻게 할게요? 네? 야 떨어지지 마. 그런다고 안 떨어지겠어? 떨어지면 냅둬 그냥. 거기 주무세요 그냥. 미국장 폭락하면 폭락하는 거고 내일장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뭔 상관이요 그게. 괜찮아요. 그거 해봤자 마음만 아파. 그렇잖아요. 걱정만 되죠.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빠지면서 시작해요. 내일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내일 뭐 시장이 그래갖고 한 3% 이렇게 1000포인트 시작할까? 내일 장이요. 코스닥 1000포인트 시작합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 그냥 그때 사요. 주식 다 사. 그냥. 그렇게 빠져서 시작하면 그때 그냥 사불어. 쫙 치고 올라갑니다. 네. 아직 안 올라간 주식은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식으로든 만듭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짝반짝. 어쩌면은요, 그 반짝반짝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돈을 더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올라가지? 처음에는 안 사거든. 네. 처음에 안 사거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외국인 매수나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지? 눈치 빠른 애들 막 사지. 나 같은 사람. 네. 눈치 빠른 애들은 사죠. 그럼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뭐가 터져요? 호재가 뉴스가 빵 터져요. 아,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그럼 대박인데? 그러면 토론방에 나가가지고 이것이 뭐 세계 100조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주식이니 뭐 일기를 막 쓰기 시작하죠. 이 일기를 보고서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 네, 안내 일기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토론방 일기는 엄청 잘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사야 되겠다면서 아내를 또 꼬드겨. 여보, 내가 대박 주식 하나 발견했는데 입 딱 쳐라. 그러면 이번 한 번이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빌지. 제발 그 돈을 좀 사용하게 해줘.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또 몰래 통장 인감 도장 갖고 와서 또 찍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을 갖다가 그 돈 왕창 사요. 처음에는 한 10%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이거 봐 올랐잖아. 이걸로 이제 내가 이제 뭐 100% 해가지고 빌딩 지어줄게. 고생 끝이야. 네, 다 물리는 거야. 다 물리는 거라고.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구나.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예요. 쓰면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 정말 꼭 써야 되는 전세자금. 물렸어. 돈 못 빼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신용을 썼어? 내가 전세자금이 2억이 있었어. 근데 여기다 신용을 써가지고 한 5억을 갖다 질러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만 빠지면 원금은 굿바이 CU 어게인이 있겠지? CU 어게인이 아니야. CU 어게인도 아니야. 그냥 너 집 없어? 잘 가?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반대매매에서 쏙 빼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빵원.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네. 절대 꼭 써야 되는 돈으로 목숨 걸지 마시고 주식도 그냥 초반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씩만 사세요. 조금씩만 사셔가지고 주가가 내렸어요? 그럼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보자.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 그때 사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물려도 괜찮다니까. 콤텍 시스템도 물렸잖아요. 샀는데 물렸어요. 개같은 유당증자 공시 나와가지고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려. 빠졌으니까. 물릴 수 있어요. 누구나 물릴 수 있거든요. 누구나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물리잖아. 그죠? 나도 물려. 저도 계좌에 오늘 보니까 왕창 물린 거 많겠지. 네. 오늘 샀으면 물렸겠지? 네. 내일 사도 물릴 거예요. 네. 저는 사면 항상 물립니다. 물려! 물리는 거 뭐, 그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샀는데 왕창 떨어졌다.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 주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느냐만 보면 돼요. 살아나올 수 있겠느냐. 난 여기에 바닥 생각해 샀는데 유상증자가 떨어지면서 개작살이 났어요. 아, 기분 더럽죠. 야, 성투자 이 새끼가 이게 월급 종목이고 첫 주더니만은 완전히 엿먹었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이 올랐잖아. 그죠? 다른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 봐요. 그리고 바닥이 어디쯤 될까 했는데 여기가 바닥인 거야. 왜 바닥일까? 글쎄 그거는 별들에게 물어봐야 되나? 저는 여기를 바닥 집었는데 실제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골든크로스. 네. 저는 여기를 바닥을 잡아서 여기서 매수를 더 했죠. 추가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수익이 났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 물타기 하신 분들도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 없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 유증을 받잖아요. 840원에. 손해 안 보잖아. 손해 볼 일 없잖아요.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돼요. 항상 법칙이 있어요. 급등한 주식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 급락한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손절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이게 급락이라면 매도라면 안 돼요. 급락이라면 마이너스가 커도 매도를 하시지 마세요.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요, 저거 권리락 했잖아요, 어제. 권리락. 그래서 기준 가격이 1140원. 네. 권리락 때문에. 근데 권리락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뭘로 보상을 받느냐? 유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신주 이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이 신주 이수권을 팔아먹으면 권리락만큼 보정이 돼요. 네, 돈이 그만큼 생기실 거고요. 신주 이수권을 그냥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아도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신주 이수권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유상증자 받는 것도. 그러면은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 840원이 지금 1차 발행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더 떨어지면 주가가 내려가야 되니까, 네, 이거보다 안 떨어진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상증자로 걷어들이는 수익은 더 많겠죠. 그러면 그때 신주이수권 행사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거 여기서 팔아도 돼요. 여러분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수익이지. 네, 오히려 수익이잖아. 이렇게 팔아먹어도 돼요. 그리고 어제 팔아먹어서도 뭐가 돼? 어제 팔아먹어서 뭐가 돼요? 유상증자는 나에게 들어와. 왜?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콤텍 주식은 없어도 신주이수권에 들어오거든. 요것도 팔아먹으면 개꿀이지. 네, 개이득, 개이득.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네. 이게 슬슬슬슬 빠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만 아니면 괜찮아. 물려도 괜찮아. 누가 뭐라 안 해. 물리면 뭐 어떻습니까? 물리면 뭐 어떻습니까? 빠져나오면 되잖아. 시간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쵸? 자, 주가가 좀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을 매도할 것인지, 매도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할 것인지 그 메뉴가 있습니다. 증권사 거기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네. 메뉴가 있으니까 그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각 HTS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신주인수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메뉴가 활성화가 되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딱 들어올 거예요. 계좌에 보면 보여요. 뭐 뒤에 뭐 R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증권사에다 전화해 보면은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물으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 HTS를 제가 모든 증권사를 다 알 수가 없어서요. 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네. 거기 보시면 있어요. 주식 들어오시면은 매도가 그냥 그 계좌에 나와요. 그냥 이게 신주인수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약 그쪽에 가시면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그 행사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행사하세요. 그러시면은 네, 옵션 행사가 또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거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거였는데 유상증자 받으실 거예요? 네, 받을 건데 그러면 돈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맥시. 네, 신주인수권 추가로 살 수 있죠. 매도가 되니까 사는 사람이 있겠죠? 네, 더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찐빵님 샷다 옆으로 가세요. 네, 신주인수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네,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주인수권은 보통 첫날이 가장 높게 거래가 되니까 그때 파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네. 근데 뭐 꼭 그거 정답은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안 받아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보정을 받으시면 대부분 다 수익이 나오죠. 그거 공시 보면 나오는데요. 네. 몇 월 며칠이라고 공시도 보면 나오는데 또 공시 보긴 뭐하니까. 네. 자, 어쨌든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신주인수권 나오면 네, 확인해가지고 또 시황에다 녹음해 드릴 테니까 그때 대응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스나이퍼 니키타님 어서오세요. 자, 샷다 옆으로 가시고요. 아직 월급 종목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설명했는데 시간이 순간 오래됐네. 중간에 한번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언급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일도 빠진다. 네, 내일도 빠질 겁니다. 빠지니까 겁먹지들 마세요. 알고 맞으면 덜 아프겠죠? 네, 겁먹지 마시고 빠질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그동안 신고가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야 될 위치는 어떤 자리냐,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요, 절대로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로 내일이 저점이다 속단하지 마세요. 저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매수를 하려면 아예 이렇게 처박혔다 그러면 매수하세요. 꼬리 달고 어설프게 올라가는 거 가지고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이럴 때도 꼬리 달고 올라갔지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만약에 내일 양봉이 붙어졌다 그러면은 약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안심하긴 좀 그렇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거나 이렇게, 이거는 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늘 설명드립니다. 그날 양봉 하나 말고 두 번째 양봉에서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라는 것은요, 조짐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나서 받아줄 때는 연속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속 매수도 나와주면 더 좋고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 끝날지 몰라요. 1000까지 내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시세의 하락은 아니야. 박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추세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완전 박살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뜬 눈으로 그냥 눈에 불 켜고서 그냥 해외 주식 쳐다보고 다우지수 내리냐 오르냐 그거 하등 도움 안 됩니다. 그 밤새 쳐다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내렸네 큰일 났네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은 일단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올라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고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내려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내려서 시작하는 자리가 저점일 것이냐 아니면 더 내릴 것이냐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일단 내려서 시작하는데 애매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애매하게 한 요정도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빠진다 보시면 돼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일 와장창 빠졌다 그러면 올라가겠구나. 네, 올라가겠구나. 아시겠어요? 이거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은 후드려 패고 시작하면요 막판에 땡겨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려가야 됩니까?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4천억 5천억 나와서? 에이 이거 아니라니까. 4천억 5천억 나온다고 주가가 이렇게 그렇게 막 폭락해가지고 시장이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의 영향을 보시면 이게 몇 조씩 털어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와서 계속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뭐 아까 얼마였다고? 2800조? 네. 그거 흔들어내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승이 왜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나온 이 상승이 왜 나온 거예요? Why? 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미친듯이 기어 올라갈까요? 경기 회복 기대감 아닙니까? 그죠? 경기 회복 기대감. 우리가 딱 그냥 정답만 보고 갑시다. 정답만 보고 갑시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가 끝인가? 오늘이 끝이었을까요? 오늘까지 경기 좋고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다시 경기 침체로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겠죠?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냥 지나가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로당의 김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다른 뭐 이할머니라든지 윤할머니의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영감! 왜 김할머니만 찾는겨? 뭐 그러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어디다 슉슉 피해가지고 김할머니까지 한테 가기 위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가겠다 이거야. 네, 왜? 아직 나는 젓가락 들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 물론 시장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죠? 선반영이란 거 하죠. 경기 호전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이거 해야 되겠어요. 언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은 내후년에.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기가 그때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너무 그냥 간단한 설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게 뭐 있죠? 증시는 상투를 찍어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목만 조심하면 되는 장이에요. 종목만. 증시 말고 종목만. 시장이 좀 떨어지면 떨어진갑다. 또 올라가겠지 뭐. 네. 응? 떨어지면 떨어진갑다. 또 올라가겠지 뭐. 그러면 저 밑에쯤 돼가지고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줍줍줍줍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큰 물줄기상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죠? 대양으로 큰 바다로 흘러가. 가는데 여기에 큰 바위가 있어. 와 이거 실현이지. 그래서 이 바위가 어떤 생각을 했어? 이 강물이 에라이 돌아가자 이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거 아니요. 왜? 이런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게 되면 짠물 되는 거지 뭐. 잘 생각하세요. 시장은 4천이든 뭐 이게 뭐 1,500을 가든 뭐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주워 먹는 타이밍이니까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는 거 그냥 냅둬요. 내가 고속도로 탔는데 뭐 걱정이야. 그리고 쭉 가면 부산이지 뭐. 중간에 어느 휴게소에 들릴 건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중간에 어느 휴게소에 들어갈 건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니까. 못 올라간 주식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올라가겠지. 시장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고 100입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샀는데 지가 안 올라가고 100일겨?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마음가짐만 잘하면 돼요. 아, 그렇지. 성투사가 팔지 말라고 했지. 다 저 새끼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욕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가 팔지 말라 그랬지. 그럼 나는 뭐라 그러지? 네. 미안합니다. 그럼 되나? 나도 물렸다고. 뭐 이렇게 할까? 네. 저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요. 뭐 안 팔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일단 뭐 시장이 뭐 개판 날 것 같다 싶으면은 뭐 주식을 좀 팍 줄였다가 뭐 하긴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꼼짝하지 않죠. 지난 4월, 5월 이럴 때는 무서웠지. 나도 좀 무서웠어. 이때와는 좀 달랐거든요. 공매도 시작된다고 뭐 저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 빠지는 거는 그냥 있는 일입니다. 아유, 그냥 이거 하루 이틀 빠졌다고 호들갑 그냥 막, 네. 아유. 이런 거는 하등 도움 안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네, 그냥, 내일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없다. 내일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어차피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아요. 네. 여기서 뭐 횡보 나가고 지루할 수 있겠죠. 물린 상태로 좀 지루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갑다 하세요. 어차피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놀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죠? 그냥 큰 것만 보세요. 큰 것만 보고 저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마음가짐이죠. 그냥 마음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에라이 씨 모르겠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 개기세요.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과 성투사가 물렸잖아. 네. 설마 저 새끼들이 물렸는데 나 하나 안 데리고 가겠니? 네. 그죠? 나 하나 안 데리고 가겠냐? 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나 하나 안 데리고 가냐? 여러분 다 데리고 갑니다. 밑에서 사놓으시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냥 모르는 척, 아닌 척, 그렇게 딱 쌩까고 계세요. 그럼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랐네? 좀 팔아볼까? 그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세요. 주식,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서 벌벌 떨 이유 없어. 시장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일단은 빠져서 올려주면 플러스 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많이 빠져도 좀 덜 빠져요.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 얘네들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네, 주말장은 또 원래 변동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것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재테크 상품이니까 내릴 때가 온다라면 여기서 기회를 찾을 생각을 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내린다라면 기회를 잡으세요. 시장을 보면 공포스럽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 대응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월급 종목은 저는 그냥 삽니다. 네,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네, 그냥 사요. 그냥 사지 뭐. 월급인데 뭐 대충 사는 거죠 뭐. 시장가로 그냥 삽니다. 뭐 가격 안 보고 그냥 시간 딱 보고 이쯤이면 다들 하셨겠지? 저는 후행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쯤이면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사요. 네. 자, 월급 종목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삼성 SDS.
SDS. 네, 요 종목입니다. 요게 첫 번째 종목이고요. 자, 그동안 이제 SDS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저점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의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됩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하락에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면 저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원래도 적은 리스크지만 더 많이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빠져 시작하면 땡큐. 올라가서 시작하면 에이씨 뭐 좀 비싸게 사지 뭐. 네. 아시겠죠? 네. 빠져서 시작하면 땡큐. 올라서 시작하면 에라이씨 뭐 그냥 좀 더 주고 사지 뭐.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TIS입니다. 네. 요거는 분위기상 네. 횡보가 조금 나오거나 주가가 조금 들어가 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급을 보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매수를 어디서 했겠느냐? 3,000원 정도 했겠지. 네, 평단가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3,000원 정도 매수했으면 얘네들 먹은 게 없어. 근데 만약에 내일 이만큼 떨어졌다? 네, 받아주겠죠? 네,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은 오케이 땡큐. 그냥 올라가서 시작하면 에라이 좀 더 주고 사지 뭐. 네. 얘네들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먹을까요? 뭐 10배, 20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한 3, 40% 정도는 먹고 가지 않겠느냐. 3,000원부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간다고 한 4,000원대 후반, 5,0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 목표 주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먹는 거고요. 네. 이렇게 추세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되는 종목은요. 여기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3배 이상은 가더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2,400원대예요. 2,400, 2,500원대인데 5,000원까지 가봤자 100%밖에 안 돼. 그럼 이걸로 끝나겠느냐?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 저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긴 보너스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돌아서는 자리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여기까지 가봤자 100%야. 100%만 먹고 빠지겠냐? 아, 약간 애매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그 다음에 추세가 올라가는 구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인 HR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 안 빠졌어요.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추세가 좋은 종목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네, 추세가 좋으면 그냥 가더라. 얘네들도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시점. 아직 100%가 안 나왔죠? 100%가 나왔었지. 100% 나왔는데, 네, 조금 더 보고 있어요. 100%가 아직 조금 덜 나왔어요. 저는. 여기 25,000원에 산 게 아니라 조금 더 위에서 27,000원에 샀기 때문에 아직 지금 한 80 몇 프로밖에 안 나와서 100% 넘기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진 것들은 100%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 지금 우리가 팔아먹은 거 보니까 막 200%, 300% 미쳤어.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형 포장 이것도 미쳤어. 이것도 지금 뭐 200, 미쳤어. 네. 일찍 팔아먹었는데! 네. 아까워. 아깝긴 하지만, 네. 이런 뒷자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공짜 종목 갖고 있으면 괜찮긴 한데, 참, 네. 이런 종목들 많이 있어요.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뭐 그렇고, 네. 요즘 뭐 다시 뭐 택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면서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 좋아질 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 자, 추세만 보고 가면은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물려도 괜찮아요. 네. 물려도 괜찮습니다.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장 빠지는 거 가지고 벌벌 떨지 마시고요. 오늘 뭐 미국 시장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미국 시장 0으로 써 있잖아. 못 알아듣잖아.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거 뭐 달라고 봅니까? 그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거. 네. 그 이제 카카오. 야, 카카오는 진짜 이거는 그래도 잘했지. 네. 이거는 여기였어요. 여기가 매수였죠. 와, 이거는 뭐 근데 나한테 없어. 내 아들한테 있어. 아이씨. 우리 아들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돈이 아니야. 기분 나쁘네. 갑자기 똥. 우리 아들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많이 벌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물량이 위에서 어떻게 해소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당분간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굶주리님. 네, 샷다 옆으로 가세요. 이제 문 닫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고, 네, 조금이라도 주무시고 조금이라도 힐링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네, 에이 세상 별거 있어 뭐,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인이 와서 이럴 거예요. 까불지 말고 자라. 그럼 네, 그러고 그냥 바로 주무시면 돼요. 꿀잠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꿀잠 주무시면 별 수 있나? 잘하는데 까불지 말고 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월급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녹방 조금 이따 올라가니까, 네, 녹화 방송 보시면 초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쫄지마. 꿀잠 주무세요. 까불지 말고 자라. 네, 잘 자요.